네, 이제 다음 내용은 카카오뱅크 상장 증권 신고서가 나왔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증권 신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전부 다 신주 100% 신주 모집을 해요. 구주 발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뱅크의 기업 가치는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공모 주식 수는 보니까는 이제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 수 대비 한 16% 정도 발행이 되는 거 공모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희망 가격이 33,000원에서 39,000원이다. 요거를 이제 그 총주식 수 상장 후에 반영을 해서 보게 되면 예상 시가총액이 15조 6천억에서 18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상 조달 자금은 2조 1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가 될 것 같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궁금하죠. 이거 기업 가치가 얼마일까? 과연 카카오뱅크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를 이제 좀 요번에 신고서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한번 계산을 여기다가 쭉 해볼게요. 일단 증권 신고서를 보시면은요, 회사에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죠, 그쵸? 지금 이제 부채하고 자본, 현재 총 자산이 이제 28조 6,164억 정도가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NIM을 한번 볼까요? NIM이 얼마 나오나? NIM이 지금 1.87%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뭐 NIM 한 2% 주시죠. 뭐 요즘에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대손이 좀 발생을 하겠죠. 이게 지금 25bp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뭐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가겠죠. 네, 0.2%로 잡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이자 해가지고서 대손 치고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이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현재 이익 체력이 이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그 자기 자산으로 장사를 하는 거니까 총자산 가지고서 NIM 해가지고 대손 나는 거 해보면 얼추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그런 거는 있죠. 뭐냐 하면은 인건비 저희가 넣어야죠. 인건비 보시면은 좀 더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시면은 이제 뭐 영업수익, 영업비용 쭉쭉쭉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 나오고, 뭐 여기서 이제 그 판관비죠. 판관비가 보시면 630억 정도가 나와요, 지금.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판관비를 630억 곱하기 4를 해보죠. 그렇게 하면은 대충 한 2,5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2,500억 정도인데, 자,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IPO를 하게 되면, 이게 자꾸 IPO 모집 자금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상단으로 치면 이 정도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총자산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은행들이 곱하기 10배 정도 하면 총자산이 돼요. 지금 이제 카뱅도 보시면은 현재 보시면 자기 자본 2조 8천억인데 총자산 28조잖아요, 그쵸? 보통 한 10배 정도까지 하면은 자본 비율 맞추는 거거든요. 자본 비율 내에서 최대를 해가지고 뭐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산을 내고 있는 거라서 그냥 25조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을 그대로 또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런 숫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개를 합쳐보죠. 요거하고 합쳐보고, 그쵸? 거기다가 이제 판관비 요거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정도 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 보시면은 지금 1분기에 원래는 이제 그 적자니까는 법인세가 없다가 1분기에 이제 돈을 버니까는 구조적으로 돈을 벌고 있죠,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이제 한 10% 초반 정도, 13% 이렇게 나와요, 법인세율이. 이건 이제 위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초기에는 한 15% 정도로 보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세후 순이익이 아마도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PR을 몇 배 줄까? 한 25배 줘볼까요? 그럼 15조 나오네요, 그쵸? 한 30배도 줘볼까요? 성장주니까 18조 5천억 정도 나오네요, 그쵸? 15조 18조 15조 18조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시선이다, 공모가는. 제가 볼 때. 물론 지금 계산은 다르게 했어요. 여기에서는 PBR 가지고서 피어 그룹을 해외로 잡아가지고서 PBR을 3점 몇 배 줘가지고서 지금 구한 거기는 한데, 그걸 이제 PER로도 한번 역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죠. 요런 식일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래요. 한 PBR도 한번 해보죠. 네, 그렇게 이제 또 은행들은 보통 PBR을 하니까. PBR을 일단 하려면은 현재 자기 자본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2조 8천 495억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엔 이제 IPO 모집 자금, 요게 이제 또 자기 자본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을 합산을 해주면 5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과거 그런 전통적인 은행들 하고 은행 지주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PBR이 0.5배 내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2조 7천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다르잖아요, 그쵸? 시장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인터넷 뱅크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익 구조가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수익이나 다른 것들도 많이 붙을 수가, 지금 성장 여지가 많고 등등등등,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지금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PBR에 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에도 어떻게 보면 근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보통은 저희가 PBR을 쓸 때 PBR ROE를 해요. 그래서 이제 ROE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약간 이익을 구해놨잖아요, 그쵸? 지금 이익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ROE를 한번 구해보죠, 그쵸? 요 정도 나오네요, 그쵸? 여기다가 성장세가 몇십 퍼센트가 나오겠죠, 카뱅이. 그러면은 사실 이제 ROE만 놓고 봐서는 이러면은 높게 뭔가를 주기는 힘듭니다. 여기에다가 ROE를 1.5배 주면은 잘 준 거 아닐까? 1.5에서 2배. 근데 성장성이 있으니까는 이제 여기다가 더 주자 해가지고서 PBR을 3배 줘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서 3배를 주면은 시총 이만큼. 아니야, 4배까지도 줘보자. 4배는 좀 과한가? 3.7배?
해버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요 숫자도 역시나 예상 이제 공모가 상하단하고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평들이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요번에 공모가 결정 과정이 꽤나 그냥 뭐 그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요런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이것보다 사실은 진짜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요 정도 수준에서 봤었을 때에 뭐 PER 계산이나 아니면 PBR 계산은 뭐 요 정도 수준에서 해서 나온 것으로 이제 곧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현재 회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모가 상하단 사이 정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뱅크가 참 무리 없는 지금 상장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도 지금 무리 없이 상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좀 경쟁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부분은 좀 재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KB가 4대 금융지주 중에서 KB가 대장이죠. 근데 KB하고 신한은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상단 정도에서 결정된다면, 즉 이제 20조를 못 넘게 된다면 3등이 되겠죠. 그쵸? KB하고 신한 조금 한숨 돌릴 겁니다. 순위가 역전 안 되니까. 근데 우리하고 하나는 역전돼요. 이거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단으로 돼도 지금 넘어갈 테니까. 사실은 좀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거죠. 지금 카카오뱅크 장외 주가가 8만 원이 넘어요. 8만 원인데 그럼 시가총액이 38조 원입니다. 38조 원이면은 지금 이제 요 가격에서는 사실은 공모하는 거에서는 일단 더블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그런 게 있죠. 사실 기업의 주가나 이런 것들 가치평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순이자 가지고서 장사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카카오뱅크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 거고, 시장에서 보는 시각으로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카뱅이 원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사실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특히나 뭐 지금 수수료 수익 쪽은 흑자 전환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다양한 지금 금융상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까지 넘어가 가지고서 은행 전통 영업뿐만 아니라요, 넘어가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익의 체력 그 기반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했던 요 정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요번에 상장을 한다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회사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에 잘 전달이 되고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카카오의 전략이 야 저렇게 하면 진짜 저 부분은 카카오가 바로 먹겠다 들어가자마자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된다면 밸류는 여기에서 점점점 애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카카오뱅크 상장을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그 얼마 전에만 해도 좀 총극이 있었죠. 카카오뱅크 요 비상장 그러니까는 이제 소수 주주 중에 한 군데에서 요 지분을 한번 돌리려고 했었죠. 지분 가치는 10조 중반 정도로 해가지고서. 근데 그게 이제 드랍이 됐죠.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였는데 거기 이제 주주분들의 거센 반발로 이렇게 싸게 넘길 수 없다.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데도 왜 이렇게 싸게 넘기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과연 그 판단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네, 그거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정도까지가요.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간단 진단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